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가능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놓은 전화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행복한 부동산 재테크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더구나 부동산 투자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부동산 성공의 첩경입니다. 저희 행복한 재테크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면은요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것을 어느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재테크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네, 여러분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 또 똑똑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이슈부터 저희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볼게요. 지난달 3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 부분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급히 다시 또 토지거래가제로 묶었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늘었습니다. 와. 네. 이것은 이제 그 부동산 정보 광장의 자료라서 월 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제가 7일 그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직방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이런 자료가 이제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되기 전인 39일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로 풀린 이때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그러면 그 직접 풀리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가 지속돼 있었을 때 39일간과의 거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서울 평균이 되겠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서울의 평균 거래량과 그리고 토지거래의 바로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잠실동, 삼성동, 그리고 대치동, 그리고 청담동 바로 이곳의 거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때 바로 거래가 계속됐을 때는 4,559건이 거래가 됐었는데 바로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풀리고 나서부터는 9,665건, 즉 2.1배나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늘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서울 전체 평균인데 그러면 잠삼대청은 어떤가? 여기는 99건이 거래됐는데 바로 353건으로 2.1배가 아니고 3.5배로 아주 더 급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급히 이제 바로 이제 묶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바로 이것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요건인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딱 생각을 하시기를 그러면 지금 집을 사도 되는 게 맞느냐, 시기가 적절하냐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매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미 학습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지역은 투자처다. 이미 벌써 과거에 시그널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먼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먼저 봐야 되는데
하락 요인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 하락 요인과 하락 요인이 뭔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하락 요인,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경기 침체가 있습니다. 현재 내수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 세 번째가 관세 전쟁이잖아요. 지금 관세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상승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상승이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상승 요인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상승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상승 요인은 첫 번째가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이다. 자, 올해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3만 채 가까이 이렇게 이제 공급이 돼서 입주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1만 세대 미만으로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불안 요인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이제 이거는 대세입니다. 금리 인하는 현재 국내 경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더구나 세계적으로도 이미 금리는 인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거기다가 세 번째는 바로 전세가 상승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전세가 상승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4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그 당시 임대차 보호법 3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4년이 지나서 올 초부터 이미 벌써 가격이 상승이. 그러면 전세가 상승이 왜 문제가 되냐? 전세가 상승이 되고 나면은 그것이 바로 집값을 밀어 올리게 되는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이 하락 요인을 우리 먼저 살펴보면, 자, 그러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 해소가 되느냐? 보시면은 상승 요인이 과연 해소될 게 있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락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락 요인은 자, 정치 불안 6월 4일 대선이 끝나면은 이미 정치 불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정치 불안은 사라지게 되고, 경기 침체, 새로 어느 당이 이제 수권 정당이 되던 실제로 대권을 잡으신 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어떤 방향이 되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뭐 공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또 관세 전쟁이, 이거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어땠습니까? 90일 유예했잖아요. 지금 대상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든 서로 절충점을 찾아서 그런 묘안들을 만들어내서 합의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하락 요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해소가 되거나 최소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승 요인은 남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상급지, 초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움직일 개연성이 좀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이제 하급지나 중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옆걸음이나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똘똘한 한 채, 이것은 그대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유념 있게 보셔야만 이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전해드렸습니다. 매매 얘기 이어봤다면 이번에는 전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이렇게 좀 든든하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 상품이 바로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강화된다고요? 더 깐깐해진다고요? 이 얘기 좀 들려볼까요? 이미 이제 주택금융공사라든가 SIG 같은 데서는 네. 진행을 상환 능력에 대한 이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보증보험공사, 이게 어렵습니다. 이 주택보증보험공사가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보증 한도라든가 이 보증 조건에 이런 부분들에 손을 보고 그래서 한도를 낮추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번에 기사인데요. 보증 한도 지금까지는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은 이제 4억 원이 최대가 되고 비수도권은 3억 2천만 원까지 돼요. 이 보증 조건으로 보게 되면은 보증 조건은 첫 번째가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입주, 즉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를 해야 되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죠. 점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계약갱신 신고에서 계약성에 확정하고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 신고. 어디에요? 주민센터 가서 전입 신고.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맞췄을 때 이제 그 보증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 허그에서는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7억 원 이하일 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야? 그렇죠. 7억 원이라도 실제로 전세 보증금은 최대 이제 한도가 4억 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이야. 4억 원이면은 얼마까지 되느냐? 이 사람은 3억 2천까지 80% 여기에 곱하기 80%에서 80%인 3억 2천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대가 4억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전세 대출 보증이 그럼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5월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5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보증 비율이 90%, 90%로 되고 실제로 이제 보증 심사 때에 상환 능력을 이제 보겠다. 상환 능력은 무엇을 보느냐? 기존에 임차인의 소득을 보게 되고요. 소득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기대출을 임차인이 다른 데에 대출이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서 상환 능력을 점검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바로 이 부채 점검과 소득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허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그가 지금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미 HF 주택금융공사라든가 SIG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요번에 바뀐 그런 제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알고 가셔야 할 달라지는 허그의 전세 대출 보증 관련해서 이슈로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양팔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행복한 재테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5분 5초, 6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저희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강남 3구와 네, 그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네네. 가격이 역거래만 하지 않을까요 하는 의문점이 좀 들어서요. 네네. 네. 그러면 묶여있는 지역 내에 비아파트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때 강남 입성 기회라고 하시는데 네. 강남과 소초 중에서 어떤 매물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 해서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눈여겨 보신 거는 없고요, 따로. 네. 그러니까
아파트 중심으로 좀 이제 투자 금액이 적은 걸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어떤 네. 투자처로 접근하는 게 좋을런지 저희 양팔석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조금 제가 와닿지 않는데 예. 그러면 강남 3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거 아파트가 이제 규제가 되잖아요. 네.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를 이제 혹시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말씀인지요? 네, 그러죠. 그러면 네, 네. 비아파트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비아파트는 네. 그 중에서 어떤 것인지 자 비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를 제외하고 비아파트는 오피스텔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다세대 주택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도 있어요. 아, 네. 야, 이 이외에도 물론 당연히 많죠. 네.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 실제로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시려면 일단 자금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금은 한 3, 4억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 4억 남짓 그러니까. 예. 네.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투자는 좀 너무 단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길게 좀 가서 좀 하고 투자 싶은데요. 기간. 그래서. 자, 투자 네. 기간은 어느 정도 장기로 장기라면 장기, 5년, 7년, 장기. 10년 중에 네, 묻어놓는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7년에서부터 10년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제 큰 돈 투자 못 하고 네, 작은 거 네. 백작해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저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또 좀 말씀해 주실까 그러면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 자, 투자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네. 수익 매달 나오는 수익형을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개발, 재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통해서 수익이 한꺼번에 빵 터지는 차익형을 원하시는지 요것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수익형의 대표 주자는 오피스텔이 될 것이고 네. 지식산업센터, 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수익형의 대표 주자들 중에 하나예요. 요즘 네. 생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차익형 같은 경우가 바로 차익형이 예.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다세대 주택. 요거는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관심을 가지는 거에 어느 쪽이세요? 차익형이 나을 것 같아요. 차익형이. 네. 예. 자, 다세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남 3구 중에서 차익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그러면 3, 4억 정도? 네. 예.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강남 3구 중에서 강남 3구에는요. 지금 예. 모아타운 재개발, 그다음에 도심복합 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실제 되는데 그 지역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저 아래쪽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역들이 개포동, 양재동, 역삼동 일부, 삼성동 일부, 그리고 이제 저기 방배동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알려진 곳은 올랐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곳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강남 지도를 놓고 보면은 실제로 바로 이곳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최상급지 중에 한 곳이죠. 이 지역이 바로 최상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급지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는데 이 최상급지의 인근에 투자를 하시되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곳들이 몇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곳들이 과연 어딘가를 보시게 되면은요. 먼저 방배동은 조금 이미 벌써 알려졌고 그러면 그 다음에가 바로 이 서초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포 지역이 될 것입니다. 반포동 같은 경우는 현재 반포동 같은 경우 그리고
논현동 지역이 되죠. 논현동 지역이 될 겁니다. 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곳 중에 이제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지역들은요, 지금 조금씩 이제 이게 말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진행하려다가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니까요. 우리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뿐만이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번 여러 서치를 한번 해보셔요. 그래가지고 논현동, 반포동, 서초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3, 4억 정도 7년에서 10년 묻어둔다. 그러면은 네. 아파트로 되면은 그 순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잘 살피셔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문왕 입성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예, 예. 반가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더 좋은 투자하시기를 방송 보시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성수 재개발 1구역에 네. 근린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네. 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네. 이게 향후 재개발이 진행될 때 저는 이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나 이거 때문에 이제 좀 궁금해서 전화했고요. 네. 제가 조합에 한번 물어보니까 음. 조합은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네. 명확하게 답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까봐 네. 다시 이것저것 이렇게 문의하다가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성수동에 근생 상가를 갖고 계시는데 후에 이제 이게 아파트로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예, 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 양팔석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예. 전문가님, 그러면 예, 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크지 않은 상가라 그런데 대지 지분이 몇 평인지 아세요? 11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전용 그 상가 전용이 한 전용은요? 8평인데요. 네? 전용은 8평인데 8평 정도. 좀 커요, 그래도. 그러면 요거 네. 지금 월세로 주고 있어요? 전세로 주고 있어요? 세를 주고 있겠네요? 예, 예. 월세 중이고요. 예, 예. 예, 보증금이 500에 80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사셨어요, 이거를? 한 8, 9년 된 것 같은데 2015년 중에 샀어요.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예, 예. 그래서 그때 5억 5천 정도 샀습니다. 5억 5천이요? 예. 자, 그러면 분석을 좀 해봐 드릴게요. 이 근생이 상당 네. 부분 문제점들이 많고 또 어떤 개발 방식에 따라서 입주권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최상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성수동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정말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곳 중에 가장 핫한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남 뉴타운과 맞짱을 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남 뉴타운보다도 더 우위에 섰다고 할 만큼 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성수 1구역은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4개의 구역으로 4개 구역으로 되는데요. 조성이 여기가 바로 1구역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1구역의 근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 자, 요걸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근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어렵네. 예. 네. 자, 근생이 서울시 이게 도시정비조례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의 예, 예. 도시정비조례 제 36조에 보게 되면은 36조에 보면은 요게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이라는 게 나와요. 예. 분양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분양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1항과 2항이 있어요. 1항의 1, 2, 3, 4, 5호는 뭐냐면
1항에는 적용이 되면 여기에 적용이 되면 입주권을 줘라. 그런데 2항에 1, 2, 3, 4, 5, 6에 적용이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입주권을 주지 말아라.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근생이 되는데 왜 이제 여담입니다만 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예, 예. 이 2000 보시게 되면은 왜 이것이 됐는가를 이제 부칙에 이제 도정법 조례 서울시 조례 부칙에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이 근생이 과거에는 입주권이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주거로만 사용을 했었으면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서울시 조례 근거에서 보면은 근생이 이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언제서부터 2008년 7월 30일부로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36조 1항의 근거에서 보면은 2항에 보면은 권리가액이 그 근생의 권리가액이 거기서 분양하는 그 지역의 구역에서 분양하는 최소 분양가보다도 높아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커야 돼요. 이게 커야 권리가액이. 그런데 자 11평의 대지 지분 11평. 근데 여기가 2008년 7월 31일부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준공이 될 것. 두 번째,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 세 번째, 무주택일 것. 자, 여기에 해당 안 되죠? 지금 시청자님 여기 해당 안 되시죠? 예. 예.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그럼 또 하나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보다 큰 것밖에 없다. 예, 요게 또 나온 것도 이게 바로 용산 때문에 그랬는데 여담입니다만 이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이 용산 같은 경우 이제 한때 한강로 1가 2가 청파동 그리고 서교동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효로는 그거가 별로 없었는데 이 한강로 1, 2가랑 바로 청파동, 서교동 중심으로 해서 근생 쪽이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서울시에서 급히 이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냥 문턱을 막아버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최소 분양가 권리가격이 높은 것은 대지 지분 11평이면요. 제가 분석할 때는 95% 이상 이거 100%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입주권이 제가 볼 때는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별도로 물론 이제 상담을 또 이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왜 나온다고 너 무슨 근거 자신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한남 뉴타운 3구역을 보시게 되면 최소 분양 평수가 보통 조합원 예상 분양가가 11억 정도예요. 11억인데 여기 현재 성수 1구역에 다세대 우리가 속히 빌라라 그러죠. 대지 집은 4.8평짜리가 잠정 권리가액이 12억입니다. 아하. 자, 12억이면 어떻게 됐어요? 대지 지분이 4.8평이에요. 이 근생은 11평이라고 그러셨죠? 예, 11평. 11평이면 그 2배가 넘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안 나와도 꽤 나올 수밖에 없죠. 권리가액이. 이렇게 되면은 최소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남 뉴타운 3구역이 11억이라고. 그러면 그보다 넘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95%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건 이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별도로 이제 저희 세미나에 한번 오시든가 그래서 자세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니라도 여기 이 부분에 전문가가 또 있으니까요. 여러 군데 경로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세미나 드리겠습니다. 쪽에 연결을 해 줄 수 있나요? 세미나는 저희 방송 끝나고 또 한 번 더 화면으로 공지해 드릴 거니까 그때 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내 성향에 맞는 꼼꼼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1544-8520 전화 주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신림 뉴타운 1구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좀 기다렸는데 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도 입지가 이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구역이라서 만족하고 이제 가지고는 있는데 네.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제가 산 가격보다 프리미엄이 조금 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네. 신림뉴타운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 이쯤 한번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네네. 궁금증 물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신림동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양팔석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신림뉴타운 1구역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러면 네. 투자 성공을 하셨나요, 이게? 제가 산 가격보다 한 2억 정도가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언제 사셨어요? 저 한 7년 전쯤에 샀어요. 7년 정도. 그러면 여기는 그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도 무허가라서 불안한 그래요? 마음이 좀 있어서 네. 무허가 건축물이 거의 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다 확인하시고 사신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에서 물어보면 매도도 가능하고 3억 네네. 7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3억 3억 얼마요? 3억 7천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걸 다 포함해서 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계시다. 무허가 네. 건축물은 이렇게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이제 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 네. 무허가 건축물 벤처타운 조수초 보시면은요. 서울대 벤처타운역에 있는 이 주변 지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이제 신림 뉴타운입니다. 신림 뉴타운 대부분 이제 1구역이고 그다음에 2구역이 크고 3구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시점이죠. 이제 푸르지오로 했는데 여기 1구역이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이제 받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입니다. 이미 시공사는 이제 결정이 됐죠. 시공사는 이미 이제 GS, 현대 그리고 DLENC로 해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가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4,100세대가 넘어요. 4,103세대 정도 아마 될 텐데 정말 재밌는 것은 여기는 무허가 건축물이 너무 많아서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무허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평수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상당히 그래서 신통기획의 1호 사업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용적률 최대로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님도 수익을 보셨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 때는 시청자님들도 다른 분들도 다 한번 유념해 보셔요.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짚어야 될 게 1981년 12월 31일부로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야 돼요. 등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81년 제2차 항공사진에 어떻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 건물이. 아니면 1982년 5월 8일 이전에 건물이 확인을 입증해야 돼요.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거 조합 확인해서 구청에서 무허가 건축물 대장 다 확인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3억 얼마라고요? 3억 한 7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억 7천에 샀거든요. 수익 많이 보셨네.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갈아타고 싶어요? 네, 여기 무허가 건물이기도 하고 좀 나중에 향후에 더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가지고. 예. 지금 3억 7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갈아타셔요. 왜냐하면 현재 여기 지역에 84제곱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약 한 7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7억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권리가 지금 3억 7천이면은 아마 전체 매매가가 3억 7천이면 권리가는 무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1, 2천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피란 이야기예요. 피가 3억 5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3억 5천에다가 조합원 분양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1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3구역에 입주 시점에 있는 3구역 푸르지오 매매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벤처 타운역이 있어서 여기에 입지를 하고 있어서 경전철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입지 면에서 가장 좋기는 하지만은요. 더 이상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려우니까 갈아타셔요. 네. 네. 그 갈아타시고 돈으로 한 강남 갈 10분 수 있나요? 네? 근데 그 돈으로 강남 갈 수 있나요? 이야, 예,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려면은요. 지금 징검다리 이제를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네. 강남 지금 3억 7천, 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네. 있으니까요. 네. 네. 저뿐만이 아니고 좋은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네. 강남 지역에 대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장기 투자를 조건으로 해서 가실 수 있는 데가 3억 7천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시고 이제는 뻥튀기 하실 그런 기회가 이제 되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좀 더 상급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의 전화 함께 만나봤습니다. 1544-8520으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지금 올해 37살 된 가장이고요. 네, 네. 직장 생활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지금 외벌이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생활비 쓰고 뭐 적금도 들고 청약통장도 가입해서 뭐 납부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아무리 절약하고 뭐 저축해도 목돈이 모이질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상화폐나 주식 등 재테크 같은 것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기도 좀 했는데 마이너스 됐다가 원금 회복도 힘들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아이고.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저같이 이런 상황에서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고 돈을 넣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더해서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해도 여러 책도 사서 보고 전문가들 뭐 여러 강의도 보는데 주장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운데 부동산을 좀 처음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와,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공감할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그죠? 부동산 공부가 이제 첫 걸음을 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양팔석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니까 좀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미리 응원을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청약 가점이 지금 몇 점 정도 되세요? 제가 50점 초반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식구는요? 지금은 저랑 와이프랑 자식 해가지고 또 총 3명, 3식구입니다. 아, 완전. 지금 거주는 혹시 실례지만 어디에 하고 계세요? 지금 거주는 거주는 제가 지금 종로 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용두동 아파트 쪽에 청량리에서 용두동으로 넘어가서 용두동 아파트 전세 5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은요? 직장은 현재 종로 쪽으로 좀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자, 전세 5억에 혹시 지금 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청약 통장도 가입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약간의 여윳돈이라도 좀 1, 2억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있으신지. 예, 여유는 와이프가 직장 그만두면서 뭐 퇴직금하고 이것저것 합쳐서 현재는 한 3억 정도는 가지고는 생각보다는 많네요. 예, 네. 그 정도면은 지금 전세 보증금 5억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합쳐서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부동산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도요. 실제로 쪽집게처럼 이렇게 잘 해주는 그야말로 눈높이에 맞춘 이런 그 상담이 참 어렵거든요.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얼마 안 된 이런 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용두동. 제가 퍼뜩 이제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 용두동 주변에는 혹시 주변에 그 청량리역 아시죠? 예. 청량리역 여기 지역이
저 철도망이 12개 노선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보다도 앞으로 훨씬 좋은 미래 가치가 아주 탁월한 그런 곳인데 이 주변 지역을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추천을 한번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이 지역이 이겁니다. 이 청량리역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균형발전 촉진지구고요. 균형발전 촉진지구고 그리고 이 지역 바로 이 8구역이라고 하는데 8구역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이 바로 전농 답심리 뉴타운 지역입니다. 전체가 전농 아파트, 유성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전농 답심리 여기가 이제 뉴타운이고 그리고 여기가 균촉지구라 그래서 균형발전 촉진지구입니다. 균촉지구. 그래서 여기는 고밀도 개발이고 여기는 이제 주거 중심형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자 8억 정도면은요 조심스럽지만은 아마 요즘 그 부동산 포털 사이트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저 시청자님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8구역인데 8구역이 현재 이제 사업 시행인가 단계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사업 시행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만간에 사업 시행은 아직 안 났는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만 이제 시공사가 롯데건설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8구역 같은 경우를 잘 찾아보시면은 앞으로 3년 내지 4년 뒤에 지금 물론 아파트에 거주하시니까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사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지만 젊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몸테크를 한번 해보시라. 자, 몸테크를 한번 해보시라. 어떻게 3, 4년 정도만 몸테크를 하면 여기 정도면은 약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매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정도가 아마 될 건데 그러면 아파트 입주권과 함께 이제 10년 뒤가 되면은요. 나는 정말 신축 아파트에 누구 못지 않은 부럽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몸테크 싫어. 나 그런 거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싫어.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자,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냐 하면요. 첫 번째가 27년. 자, 어때? 2027년 말까지. 자, 말입니다. 말까지 신축 주택이에요. 신축 주택인데 물론 60제곱미터 미만의 것이에요. 미만이라야 되는데 요것을 매매하면 어떻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청약 통장도 살아 있게 되죠? 청약 통장도 살아 있으면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두 가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길이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바로 9구역인데요. 여기가 9구역. 그리고 여기가 10구역이에요. 10구역. 이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셔요. 9구역은 이미 신통구역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입주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투룸 주택 같은 경우 좀 좁겠죠. 세 식구니까 아무래도 좁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그냥 투자를 해놓으세요. 집이 없으니까 괜찮잖아요. 해놓고 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해놓으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 무주택자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한 5억대 중반에서 이제 아마 매매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매매가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전세를 끼고 사게 되니까 아마 2억 5천, 3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3억 정도 지금 여유자금이 3억 정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신축을 가능한 한 하세요. 근데 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신축을 하세요. 저는 추천이 바로 여기에 추천을 하는데 여기는 신축이 있거든요. 자, 신축이 좀 아까 말씀드렸죠. 2007년 12월 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주택수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한번 가보셔요. 바로 옆에 용두동에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주변 지역에 거주를 하시니까 이제 그 휴일 날에는 이제 부동산들이 문을 닫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부동산 포털 사이트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요즘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검색을 해서 여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이쪽에 역세권 개발들이 이제 또 한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역세권 개발 이제 초기 단계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고 하면 요 10구역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 보셔 가지고 자, 매매 물건이 여기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투룸 중심이라고 하면은 약 한 4억 5천에서부터 5억 정도면은 되고 전세가 요게 전세가 요 정도면 되니까 전세가 약 한 2억 5천 정도 하니까 그러면 2억 5천에 3억 정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요런 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보시면은 사이트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이제 요런 데 한번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 청량리역이 앞으로 12개 노선으로 매우 좋아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좋아요. 서울 지역에 GTX 3개 노선이 다니는 건 아세요?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A 노선은 이미 이제 완전 개통은 아니지만 일부 부분 개통했고, 자 B 노선과 C 노선이 있어요. 네. B 노선과 C 노선이 바로 여기 청량리를 다 지나요. 여기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게 GTX의 더블 역세권은 서울 전체에서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내 집 마련 꼭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투자 금액이 넉넉하셨는데요.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이고요. 네네. 네, 장인 뉴타운 13구역 쪽에 약 2억 정도로 투자 가능한 다세대 한 세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네. 13구역이 둘로 나눠진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개발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청량리 쪽도 괜찮다고 하고 네. 뭐 광운대 인근도 괜찮다고 하는데 뭐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아파트가 빨리 될 것 같은데 네. 청량리가 호재가 더 많아서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투자하는 게 맞을지 궁금해서요. 네. 저희 방금 전에 청량리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장인뉴타운은 갖고 계신 상태고, 그렇죠? 아니요, 제가 이제 보고 눈여겨보셨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을지 지역을 한번 저희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장인뉴타운 13구역이요? 네, 맞습니다. 아, 13구역. 요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빠른 상담으로 네, 가겠습니다. 장인뉴타운은 다음에 또 한번 다른 시청자분이 혹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네, 네. 풀어드릴 수 있는데 여기 13구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구역은 전체 장인뉴타운 전체 15개 구역 중에 13구역이 이제 대표적인 큰 지역이죠. 이게 바로 여기 요렇게 돼서 이게 이제 13구역인데 여기에 이제 가로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두 곳이 있고요. 이렇게 빼서 여기가 2,800여 세대, 여기가 2,300여 세대가 이제 돼서 이번 3월 7일 날 이제 신통기획으로 구청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그 해지가 됐던 거예요. 뉴타운에서 해지가 돼서 재개발 자체가 완전히 해서 신축 자체도 이제 일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다른 지역들 바로 이게 15개 구역 중에 나머지 14개 가까이 13개가 지금 다시 계속 진행되고 또 입주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크죠. 5천 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규모예요. 이렇게 돼서 다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비교적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이 광운대 옆에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광운대역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제 여기 옆에 모아타운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이 모아타운인데 요 이제 모아타운인데 이쪽 지역 바로 광운대 동측이라고 하는 미미삼 지역 같은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1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지역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금 실제로 가치라는 것을 보면 여기는 뉴타운 지역이에요.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하면은 다 사업이 되면 약 3만 세대가 넘어가는 대규모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커뮤니티 시설이 다 갖춰지게 되겠죠. 그리고 북쪽에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자연환경까지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이 매우 좋은 곳인데 실제로 광운대역이 물론 GTX C 노선이 지나는 정류장이 되기도 하고 주변 지역에 여러 개발 호재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주거 환경으로 친다고 하면 저는 장이동을 이제 장이 13구역에 차라리 한번 발을 디뎌 보시라. 여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장기로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는 장기 이 나이대가 지금 아까
30대 30대 중반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아까 전에 비슷한. 전해 주셨던 분이랑 똑같네요. 네네. 예, 장기로 보시면 10년을 보고 투자하셔요. 10년 보고 투자하시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신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화 마무리할게요. 장인 뉴타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